유치원 때부터 이미 초중고 과정을 떼고 대학에서는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해서 화제가 된 소년. 천재소년 유군이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유군이가 벌써 12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천재소년 유군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을까요? 평범한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을까요? 오늘 명사심리에서는 유군이의 교육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재소년 송유군 하면 사람들이 좀 뭔가 뱃속에서부터 남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유군이 좀 가지셨을 때 태교에 많이 신경 쓰셨나요? 글쎄 말이에요. 태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걸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시아버님께서 병환 중에 계셨고 많이 몸이 편찮으셨기 때문에 유군이 태교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고 아버님 병환 때문에 그게 더 큰 일거리였죠. 그래도 아무래도 뱃속에 있다 보면 그래도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잖아요. 유군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가 38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늦게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딱 하나밖에 머리에 엄두가 없었어요. 단 노산이면 장애가 많다는데 진짜 태어나자마자 딱 본 게 손부터 봤거든요. 손 제대로 10개 다 손가락 10개 있는지. 그러니까 그 걱정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냥 건강한 아이로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었죠. 그 후에 이제 우리 유군이한테 어머니께서나 아버지께서 늘 일상생활에서나 뭐 강조를 하거나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뭐 강조까지라기보다는 저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자. 어머니께? 네. 왜냐하면 유군이가 뭔가 아직 할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막 다구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사실은 염려가 많아서 그냥 해보고 유군이가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좀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좀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또 낳은 우리 아들인데 딱 이제 천재소년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가 언제부터였던 거죠? 인간극장을 방영할 때 딱 타이틀이 천재소년 누구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 천재소년 됐구나. 그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애정을 주시면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군이는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사실은 지금 아마 같이 또래랑 같이 6학년에 다녔으면 굉장히 자만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는 석사과정에 있으니까. 근데 유군이는 그럴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던 게 뭐 8살에 고졸 대입 검정고시 봐서 시험 봐서 이제 합격을 했어야 되니까 뭐 시험에서 뭐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 건 없잖아요. 다 똑같이 그 시험 어느 정도 합격 점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대학 와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생들하고 동등하게 겨뤄서 학점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석사과정이니까 더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내가 참 똑똑해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자기보다 벅찬 상대하고 앞서서 같이 맞서서 또래하고 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만할 틈이 없었는데 아마 모르겠어요. 박사 받고 나면 좀 자만해질지도.
지금까지 우리 유군이 키우시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또 그거를 극복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유근이가 6학년에 입학해서 졸업하려고 할 때 졸업식을 한 며칠 앞뒀을 때 아마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를 했었거든요. 유근이를. 사실 유근이가 입학 취소가 되면은 뭐 6학년을 다시 뭐 재입학해서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시 입학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게 입학 취소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겼거든요. 이기는 바람에 그때 6학년을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그때 졸업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졸업 못했다면 아마 지금이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 쓰시는데 또 아버지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휴직하시면서 유군이랑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실험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얘기 좀 또 잠깐 좀 들려주세요. 근데 사실 아빠가 제 이제 임신 사실을 알고 이제 그때 아마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본인이 한 1년쯤은 유근이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유근이가 필요할 때 한 1년쯤 옆에서 이렇게 유근이랑 같이 놀겠다. 근데 대부분 이제 10대 그렇잖아요. 10대 애들이 뭐 여행도 하고 싶고 막 뭐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빠랑 지내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빠는 아마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고 한 1년쯤 놀아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실 기회가 빨리 왔고 또 길어지고 네. 저희는 돌발 사고라고 그래요. 아빠도 그래서 아마 결심은 쉽게 이제 유근이한테 시간을 내겠다는 결심을 쉽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오려니까 힘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유군이 같이 약간 이렇게 천재성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또 넓은 분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문 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된 그 이유나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근이가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게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걸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두 분야예요. 입자 물리학을 하든지 천체 물리학을 하든지. 근데 입자 물리학은 실험실이 필요한 거라서 유럽에서도 공동으로 하나 가속기를 지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입자 물리학으로 유근이가 그 전공하기는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택했고 또 하나의 또 큰 이유는 사실은 원장님하고 안 지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럼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사실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희는 몰랐죠. 어차피 딱 석사 과정하면 대학을 가는 걸 생각하지 연구소를 온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깊은 인연을 알게 돼가지고 선택하는데 굉장히 좀 편안했죠. 그러니까 아마 야구 선수라고 그러면 아마 대학 구단에 가지 않고 프로 구단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니까 직접 네. 현장에를 뛰어든 거니까 유근이로서는 굉장한 뭐랄까 네 혜택이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육이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뭐 봄꽃이면 봄꽃, 여름꽃이면 여름꽃 이렇게 그런 꽃을 만들려는데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아이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활 특성이 다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천천히 기다리면 그러니까 애가 항상 부모가 애에 대해서 예민해 있다면 항상 애가 신호를 해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신호에는 무관심하시고 가고자 하는데 바쁘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볼 땐 부모님들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목표를 끌고 가느라 바빠서 애가 신호할 때를 놓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뭘 가르쳐서 뭘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애가 스스로 할 때를 기다려라. 그 얘기가 항상 하고 싶어요. 유근이도 만약에 처음 나서부터 뭐 6살, 7살 될 때까지 저희가 막 이것저것 끌고 다녔다면 아마 유근이 공부하겠다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진짜 한 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할머니랑 놀고 맨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지가 이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장 어머님들한테 항상 좀 참고 좀 애가 이렇게 클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그 얘기가 참 하고 싶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유군이한테 진짜로 딱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군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유군이가 지금의 그러니까 삶을 행복하다고 할지는 이제 나중에 유군이가 평가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가 이제 지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뭔가 선택해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게 어느 부모나 갖는 바람이겠죠. 뭐. 네, 천재소년 송유근 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명사심리에서 그 궁금증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고맙고요. 항상 유군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군이의 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요, 천재소년 유군군을 만나서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군군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찾아왔는데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좀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의 말이죠?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천체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인류가 지금까지 가본 곳은 기껏해야 달 정도인데 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도는데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쉬지 않고 그냥 뭐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천문연구원에 들어온 지 한 1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딱 들어와서 공부하니까 어때요? 논문을 쓸 때 다른 분들이 쓴 논문에서 6단어 이상이 일치하면 표절로 본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연구원에 오기 전까지의 공부는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책 읽고 뭐 그런 공부였다면 저절로 표절하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연구원에 와서는 아무도 뭐라 시키는 분들이 없으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연구하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매주 한두 번씩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콜로퀴움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번 학기에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은 것 같고. 네. 근데 가장 좋아진 점은요. 학교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 종이 없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왜요? 왜냐면 시간표나 일과표에 어떤 딱 정해진 틀에서 활동하지 않고 제가 책을 피면 제가 덮고 나올 때까지 계속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학자로서의 삶이랄까요?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요. 우리 이제 유군이 부모님께서는 우리 유군군 그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공부도 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모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직 어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공부하라고 이렇게 안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근데 않으세요?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이해하겠죠? 네. 가장 감사한 거는 어떤 거 있어요? 부모님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거의 맨날 24시간 동안 엄마는 맨날 붙어 계세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 네, 뭐 그런. 그 정도?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런 고마운 엄마 아빠한테 혹시 좀 바라는 거 어떤 거 있어요? 글쎄요. 지금처럼 그냥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앞으로 유군군의 계획이나 꿈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서 꿈꿀 시간이 없네요. 없어요? 그럼 뭐 다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조만간에 어떤 일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제가 학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서 그 박사가 돼서 뭐 그때쯤 되면 제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때가 되면 그 그릇에 맞는 제 꿈을 담아볼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봐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유군군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보다도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 유군이었지만 앞서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교육에 쫓기는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평범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유군이 부모님께서는 무엇이든 간에 유군이가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큰 교육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외우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알아내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참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